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삼성전자의 호재가 떠서 관련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평택에 EUV 관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라인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기사였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삼성전자인데요. 2030년까지 130조를 투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단일 반도체 공장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P2 라인을 가동한다는 소식입니다. 극자외선 EUV 공정을 적용한 3세대 10나노 모바일 D램을 우선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DDR5 제품으로 지금까지의 모바일 D램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 DDR5는 현재 DDR4에 비해서 속도와 용량이 대폭 개선된 차세대 D램 제품인데요. DDR4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는 2배 빨라지고 용량도 4배가 늘어났습니다.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주요 고객사에 공급될 예정이고요. 특히 서버 시장에서 DDR5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대용량의 반도체가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서버 특성상 고성능의 D램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50% 이상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DR4도 2015년 시장 초기에 DDR3에 대비 50%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된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번 제품은 업계 최초로 극자외선 EUV 공정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극자외선 초미세 공정은 향후 삼성을 초격차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들어줄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EUV 공정은 반도체를 만드는 원판 위에 설계도를 빛을 통해 사진을 찍듯이 찍어내는 공정을 말하는데요. 즉, 반도체라는 조그만 칩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넣는 공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빛의 종류가 EUV, 즉 극자외선이고요. 기존의 불화 아르곤보다 10배 넘게 짧은 파장을 이용해서 더욱 정교한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트에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기존의 불화 아르곤이 연필이라고 한다면 EUV는 샤프 정도로 같은 회로를 더 작고 세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진에서도 보듯이 똑같은 반도체 회로를 EUV 공정과 불화 아르곤 노광 공정으로 작업한 것입니다. 확실히 미세 공정에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같은 한 장의 스케치북에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웨이퍼라고 하는 반도체 스케치북 한 장에 10개의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20개의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정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생산에서 회로의 선폭이 미세할수록 같은 크기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더 빠른 시간에 제공할 수가 있고 더 작고 저전력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반도체만 설계하는 퀄컴, AMD, 애플과 같은 팹리스 업체들이 미세화 기술이 뛰어난 파운드리와 계약을 맺겠죠. 그래서 EUV 공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단 2곳뿐입니다. 얼마 전 인텔에서 7나노 공정 개발 실패를 발표했죠. 그로 인한 수주가 TSMC와 삼성전자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최근 TSMC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그만큼 최고의 기술력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반도체입니다. 삼성과 TSMC는 5나노 이하인 3나노 생산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정말 초격차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TSMC는 2나노 공정 팹을 건설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실제로 양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 2022년 하반기 3나노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 3나노도 개발과 양산은 또 다르기 때문에 수율까지 따져본다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3나노 기술에서는 TSMC보다 먼저 올 초에 개발에 성공했고 2022년 양산을 목표로 계속해서 개발 중인데요. 삼성전자와 TSMC 중에 누가 먼저 3나노 시장을 선점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1위는 TSMC로 53.9%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위이긴 하지만 3배 이상의 점유율 차이 극복은 분명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내세운 반도체 비전 2030으로 그 격차를 줄여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극히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는데요. 특히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면 70% 정도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아무리 세계 1위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 반도체라는 파이에서 보면 30% 정도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압도적인 세계 1위인 것이죠. 나머지 70%인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점유율이 낮은데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7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분야도 이제는 놓칠 수가 없어서 삼성은 끊임없는 투자를 지속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AI, 자율주행 등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게 될 텐데요. 삼성으로선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투자자로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발표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 2분기 매출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는 12.49%를 차지해서 2위를 지켰는데요. 1위인 인텔과의 격차가 지난해 4분기 5.61%에서 올 2분기 4.96%로 줄어든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번 코로나 여파로 인한 반도체 급증 수혜를 인텔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평택 반도체 2라인에서 양산을 시작하는 D램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급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삼성전자의 횡보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인텔과의 매출 점유율에도 변화가 생겨서 삼성전자가 다시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